안녕하세요. 이야기가 필요한 밤 이필밤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으시며 편한 밤 되세요. 어느 산골 마을에 춘길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밭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며 살아온 그는 석 달 전 아내 분이를 먼저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분이가 떠난 뒤 춘길의 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나지 않았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무릎을 주물러주던 따뜻한 손길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정막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춘길은 서툴게나마 혼자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밥을 지으려 해도 불 조절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밥이 타기 일쑤였고, 빨래를 해도 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 많다 한들 집안일만큼은 아내에게 의지해온 세월이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춘길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가보니 어젯밤 분명히 어질러 놓았던 그릇들이 깨끗이 씻겨 있었습니다. 싱크대도 말끔하게 닦여 있었고 행주까지 개어져 걸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어젯밤에 씻었나? 춘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나이 들어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 탓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끈한 쌀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와 나물 반찬까지. 분이가 살아생전 해주던 그대로의 상차림이었습니다. 춘길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가 들어온 건가?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노망이 났나 보구만. 춘길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외로움이 이런 망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집 안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밥상은 어김없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빨래도 널려 있었고 마당에 낙엽도 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춘길이네 집에 우렁각시가 나타났나 보네. 분이가 너무 일찍 가서 하늘에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닐까? 옛날 이야기 같은 일이 요즘 세상에도 일어나는구만. 하지만 춘길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렁각시라니 그런 것은 옛날 민담에나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때 들었던 이야기일 뿐 현실에서 일어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춘길은 일부러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버텼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춘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부엌 쪽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춘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부엌 한가운데 등잔불 아래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쪽지고 있었습니다. 고운 손으로 쌀을 씻으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춘길은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는 노년의 분이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처음 결혼했을 때의 20살 분이었습니다. 검은 머리가 윤기 있게 빛났고 허리는 가늘었으며 피부는 복숭아처럼 고왔습니다.
춘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분이, 당신인가요? 여인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확실히 분이었습니다. 눈웃음을 짓던 그 눈, 작고 오뚝한 코, 수줍게 웃던 그 입술. 모두 젊은 시절 분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밥 지어 놓을 테니 들어가 계세요. 춘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이구려. 어떻게 이럴 수가. 분이는 밥솥 뚜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가 혼자 계시는데 제가 어찌 편히 있겠어요. 밥은 잘 드시는지 빨래는 하시는지 걱정이 되어서 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돌아가셨잖소. 그렇지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여보 곁에 있어요. 춘길은 벌떡 일어나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스쳤습니다. 분이의 몸은 연기처럼 희미했습니다. 만질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이는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춘길이 좋아하던 바로 그 반찬들이었습니다. 자, 진지 드세요. 같이 먹읍시다. 전 괜찮아요. 여보가 드시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배불러요. 춘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분이가 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분이의 정성으로 지어진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고마우이. 정말 고마우이. 분이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춘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춘길이 잠든 후 분이가 나타났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때로는 마당에 앉아 바느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춘길은 밤마다 분이를 기다렸습니다. 일부러 잠을 설치며 분이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을 이장님이 오셔서 차를 대접했소이다. 그러셨어요? 차는 제대로 끓이셨어요? 당신이 알려준 대로 했지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 결혼식 날의 이야기,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이야기. 인생의 지혜가 담긴 그 오랜 세월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춘길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신 왜 젊은 모습으로 온 거요? 나는 늙었는데. 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여보한테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여보가 처음 절 보고 좋아하셨던 그때 그 모습으로요. 춘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예뻤소. 젊었을 때도 늙어서도. 고마워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춘길의 집에 대한 소문이 더욱 크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춘길이네 집에서 밤마다 불빛이 보인대. 혼자 사는데 누가 있는 거래? 귀신 아닐까?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춘길을 찾아왔습니다. 춘길이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무슨 말씀이신지요? 밤마다 불빛이 보이고 누가 집안일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혹시 누가 와서 도와주는 건가? 춘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 자네 혼자서 이렇게 집안을 깨끗이 할 수 있나? 이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마을의 무당인 만신댁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춘길이 집안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네. 혹시 죽은 사람의 혼이 머물고 있는 거 아닌가? 춘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보니 분명히 여자 귀신이 있어. 젊은 여자의 기운이 느껴져. 만신댁은 집안을 돌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홀령이여 제발 떠나가시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함께할 수 없는 법이요.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창문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고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만신댁이 소리쳤습니다. 봐요. 귀신이 있다니까요. 이러다 춘길이까지 저승으로 끌려갈 거요. 춘길은 화가 났습니다. 그만하시오. 내 집에서 나가시오. 춘길이 정신 차리게. 귀신에게 홀린 거야. 아니요. 그건 내 아내요. 춘길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분이가 돌아왔다고. 그럴 리가 없어.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만. 이장이 춘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춘길이 자네 요즘 외로워서 그런 거야.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지내게. 혼자 있으면 더 이상해질 거야. 필요 없소. 나는 괜찮소. 춘길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춘길은 밤새 부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분이, 나 여기 있어. 나와주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춘길의 집은 다시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타고 빨래는 쌓이고 마당은 낙엽으로 뒤덮였습니다. 춘길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걱정했습니다. 춘길이가 완전히 맛이 갔어. 저러다 큰일 나겠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춘길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이, 당신 정말 날 버리고 간 거요? 마을 사람들 말 때문에 화가 난 거요?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난 게 아니에요. 춘길이 휙 돌아봤습니다. 분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당신, 제가 있으면 여보만 힘들어져요. 마을 사람들이 여보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전 이제 이승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여기 머물 수는 없어요. 춘길은 분이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곁에 있어 주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여보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의 몸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가지 마시오. 춘길이 손을 뻗었지만 분이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있어요. 분이가 사라진 후 춘길은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밥을 해주고 약을 지어주었지만
춘길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이. 그는 하루 종일 아내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춘길은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마을 의원이 와서 진찰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노년의 슬픔과 외로움이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인생의 지혜를 되새기며 남은 삶을 잘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춘길에게는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춘길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 나도 가는구나. 분이 곁으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여보.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길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누군가 보였습니다. 분이? 네, 저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젊은 분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허리. 돌아가시기 직전의 노년의 분이었습니다. 당신, 왜 이런 모습으로? 분이가 웃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보한테 젊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요? 여보는 젊은 저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원했던 거예요. 함께 늙어간 저를요. 춘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소. 나는 그저 당신이 그리웠소. 절든 늙든 상관없이 그저 당신이. 분이가 춘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도 여보가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가지 마시오. 제발.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가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여보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요? 여보, 오래오래 사세요. 춘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사오? 나도 당신 따라가고 싶소. 안 돼요. 아직 여보가 할 일이 남았어요. 무슨 일? 아이들이 있잖아요. 손주들도 있고요. 그 아이들한테 여보가 해줄 이야기가 많아요. 춘길은 오래전에 도시로 떠난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겠소? 필요해요. 여보의 인생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보가 살아온 이야기, 노년의 행복을 찾는 방법,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이야기들이요. 분이가 춘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웃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없어도 여보는 잘 살 수 있어요. 밥도 지을 줄 알고 빨래도 할 줄 알고 청소도 할 줄 알잖아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춘길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분이가 밤마다 나타나 해준 일들이 단순히 집안일을 대신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춘길에게 혼자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제 여보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라도 잘 사세요. 나중에 다시 만날 때 여보가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분이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해요. 분이. 사랑해요, 여보. 5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나도 사랑하오. 평생 사랑했어. 분이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춘길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흔들며 보냈습니다. 잘 가시오, 분이. 편히 쉬시오. 분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춘길의 가슴 속에는 분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길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상은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길은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내가 할 차례지. 그는 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분이가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밥이 다 되었을 때 춘길은 밥상을 2개 차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빈 상이었습니다. 분이 같이 먹읍시다. 춘길은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춘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밭에 나가 일을 했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춘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과 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 함께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분이가 돌아왔던 이야기까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춘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감동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부부의 사랑이 저렇게 깊을 수가 있나. 마을의 젊은 부부들도 춘길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춘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춘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네. 매일 밥 한 끼 같이 먹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고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지. 그걸 50년 동안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네. 젊은 부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길은 또한 마을 어르신들과도 자주 어울렸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끼리 모여서 밥을 해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년의 행복이란 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더군요. 춘길이 말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햇볕 쬐고 이웃과 인사 나누고. 그게 행복이에요. 다른 어르신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맞아. 우리 나이에는 그런 작은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자식들 바라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해. 춘길은 이제 자식들에게 원망이 없었습니다. 바쁜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고 손주들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래간만입니다. 그래, 왔구나. 아버지, 혼자 사시느라 힘드시죠?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떠세요? 춘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너희 어머니 추억이 있는 곳이고 내가 평생 살던 곳이니까. 하지만 걱정 마라. 나 혼자서도 잘 산다.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은 아버지의 단단한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럼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라. 그리고 손주들도 데리고 오고. 아들이 돌아간 후 춘길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분이 보고 있소? 나 이제 잘 살고 있어.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춘길은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면 춘길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분이가 좋아하던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마당에 앉아 수박을 먹었습니다. 분이와 함께 먹던 그 자리에서 가을이 오면 곡식을 거뒀습니다. 황금빛 벼가 일렁이는 모습을 보며 분이를 떠올렸습니다. 겨울이 오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며 보냈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지나고 또 지났습니다. 춘길은 건강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몸도 편안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터득한 노인의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도시에서 귀촌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춘길을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이 마을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농사도 처음이고 시골 생활도 처음이라 걱정이에요. 춘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서툴지. 하지만 부부가 함께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춘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저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요. 밭을 일구고 밥을 짓고 아내와 함께 웃고 울며 살았어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사람이었지요. 평생 나를 믿어주고 함께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요. 젊은 아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우시죠? 그럼요. 매일 그립지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요. 춘길은 젊은 부부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씨 뿌리는 법, 김매는 법, 수확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아껴야 해요. 매일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해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몰라요. 젊은 남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자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춘길이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후회예요. 살아생전에는 쑥스러워서 잘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럼 이제라도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나는 매일 밤 말해요. 분이야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젊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춘길은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빈 상을 하나 더 차렸습니다. 분이 오늘도 하루가 잘 지나갔소. 마을에 젊은 부부가 왔는데 참 좋은 사람들이더구려. 춘길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당신이 해준 밥맛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제 제법 하게 됐소. 다 당신이 가르쳐준 덕분이지요. 밥을 다 먹고 춘길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분이 저기 보이소? 제일 밝은 별이 당신 같소.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춘길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대로 나는 잘 살고 있어. 매일 밥을 먹고 밭을 일구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웃으며 살고 있어. 춘길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분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모습도 늙은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려, 여보. 그럼요. 당신 말대로 잘 살고 있어. 고마워요. 저 덕분에 여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저도 행복해요. 당신도 행복하시오? 네, 전 언제나 행복해요. 여보와 함께한 50년이 제 인생 전부였고, 그게 행복이었으니까요. 춘길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요. 그리고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소. 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춘길도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아직은 제 곁에 오면 안 돼요. 더 사셔야 해요. 알고 있어.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영원히 함께 있어요. 약속하시오. 약속해요. 춘길은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길은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춘길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익는 동안 마당을 쓸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춘길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것과 분이의 빈상. 분이 같이 먹읍시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추억이 있다는 것,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행복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풍족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살. 과거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살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살. 춘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분이가 남기고 간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매일 최선을 다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며 그리고 언젠가 다시 분이를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옛날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춘길이, 정신 차려. 하지만 춘길은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좋은 분이 가셨어.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야. 부부의 사랑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니.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젊은 부부들, 어르신들, 아이들까지. 그들은 춘길이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분이와의 사랑 이야기, 인생의 지혜, 노년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부부끼리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고 부모님께 더 자주 전화하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춘길의 집은 비어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마을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춘길이 할아버지는 지금 분이 할머니를 만났을 거야. 그래, 둘이 지금 함께 행복하게 있을 거야.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해.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야 해. 그렇게 춘길과 분이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노년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옛날 이야기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문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들이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이것이 바로 춘길과 분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의 의미, 삶의 의미, 행복의 의미. 그 모든 것이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 우렁각시가 되어 돌아온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